안녕하세요. 유희선입니다. 이번 시간은 산업보건 제3번째 시간 시험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1, 2편을 잘 숙지하셨다면 문제를 충분히 보실 수 있겠죠. 자, 1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건강진단의 종류는 사업주는 상근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주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자, 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2년에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자, 여기에서 키워드는 뭘까요? 바로 상근 근로자죠. 상근 근로자. 그래서 상근 근로자를 일시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직 근로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무직 근로자면서 상근 근로자 2년에 1회 건강진단 이거는 특수일까요? 일반일까요? 5가지 중에 골라보시면 답은 1번. 일반 건강검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건강검진 같은 경우는 유해한 특수부서죠. 유해한 환경 종사자가 직업성 천식이라든가 직업성 피부염 이런 것들이 있는지 보기 위해서 직업병 예방, 조기 치료를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특수건강진단. 자, 수시 같은 경우는 유해 환경 종사자예요. 근로자가 뭐 천식이라든가 이런 그 관련된 직업병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의심 증상 및 의학적 소견이 있을 때 사업주가 실시하는 것이 바로 수시 건강진단이다. 그래서 수시로 질환이 발견되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임시 건강진단은 유해 환경 종사자이에요. 근데 이런 환경 속에서 중독 여부라든가 질병 그리고 질병 발생 원인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다수 발생이 우려됐을 때 여러 명이 갑자기 발견이 됐다든가 의심이 되면 바로 실시하는 것이 바로 임시적으로 한다. 그래서 임시 건강진단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배치적 건강진단은 특수부서로 이동을 하거나 신규를 배치하기 전에 검사하는 것이 배치 전 건강진단입니다. 이는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하는 건강진단입니다. 자, 비공단의 사업장에서 신규 근로자를 모집했어요. 그래서 사업장의 근로자를 채용할 때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목적으로 옳은 것은 신체적 정신적 특성에 맞는 배치를 하기 위해 2, 3, 4번 볼게요. 답은 1번이죠. 직업의 작업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 아니죠. 집단에. 그리고 3번 직업병 유무의 소견을 알기 위한 것은 아니고요. 직업병 진단을 지금 현재 채용 시잖아요. 신규 근로자 모집하고 이제 갓 들어오는 신규를 채용하면서 하는 진단이기 때문에 답은 1번이겠죠. 특성에 맞는 배치를 적절히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공장에서 환경 개선을 하기 위해 키워드 나왔네요. 뭘 한다고 돼 있죠? 원격 조정하는 기계를 도입하였습니다. 유해 요인 관리 방법 중 어느 것에 해당됩니까? 답은 원격 조정이죠. 격리 되겠습니다. 격리시키는 것은 내 유해 환경에서 나를 완전히 떨어뜨려 놓는, 차단하고 멀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원격 조정을 하는 방법이 격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치 같은 경우는 가장 효과적이면서 대체 한번 볼까요? 가장 효과적이면서 기본적이고 우선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것들입니다. 이건 뭐예요? 교체하는 거죠. 그나마 덜 유해한 것으로 교체, 교환, 바꾸다. 그래서 교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변경도 교환과 같은 거죠. 보호구 착용은 내가 거기서 교환을 하거나 원격 조정 같이 격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내가 직접 환경에 노출되는 상황이라면 보호구를 착용하는 게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착용하는 것은 마스크, 귀마개. 뒤에 또 나오게 될 거예요. 이런 것들이 주로 있겠죠. 다음 직업관리자. 직업 환경관리는 근로자들이 작업을 수행하고 근무하고 있는 장소에 대한 환경 관리로서 직업병, 산업재해, 산업피로의 예방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 예방대책으로 옳은 것은 이에 대한 예방 목적이에요.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2번, 1번. 야간 근로의 확대, 전통 생산 기술로의 회귀, 간헐적인 건강 진단, 근무 시간 연장, 작업 환경 개선 및 위생보호구 착용. 답은 5번이겠죠? 자, 야간 근무 확대는 아니죠. 뭐 전통적인 생산 방식은 회귀되는 건 안 됩니다. 현재 더 발전됐고 더 안전한 장치로 더 나아져 가야지 과거 방식으로 가는 것은 맞지 않죠. 그리고 간헐적 건강진단 안 되겠죠. 근무 시간 연장하면 산업 피로가 더 커집니다. 답은 5번 되겠습니다. 자, 근로자. 지금 근로자의 작업 환경의 유해 임자 관리 방법 중 대치에 해당되는 것으로 한번 골라보시죠. 대치. 키워드는 대치입니다. 대치, 대체, 바꾼다, 교체, 교환하고 같은 말이죠. 자, 1번 발끝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화를 신는다. 이건 뭐죠? 보호구 착용이겠죠. 소음이 심한 작업장에서 귀마개를 착용한다. 이것도 보호구겠죠. 3번 가연성 물질이 담긴 유리병을 철제통으로 바꿔준다. 자, 여기서 키워드는 바꾼다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그러면 4번 볼게요. 작업장 후드를 설치하여 오염된 공기를 배출한다. 희석과 환기죠. 자, 5번 방사선 동위원소 취급 시 원격 조정 장치를 사용한다. 얘는 격리입니다. 격리. 5번은 격리가 되겠습니다. 자, 직업병은 급성인 경우와 만성인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직업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직업병의 특징에 대한 거예요. 1번 자, 작업 중 발생하는 치료 불가능한 질병을 말한다. 2번 특정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정의 증병을 말한다. 3번 산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질병을 말한다. 4번 생산직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을 말한다. 5번 작업 중 발생하는 모든 질병을 말한다. 정답은 2번이죠. 자, 1번은 뭐가 틀렸을까요? 치료가 불가능하다? 얘가 틀렸죠. 그리고 산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질병을 말한다? 모든 질병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직업병입니다. 그 직업과 관련된 질환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생산직 근로자에게만 발생하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니죠. 전 근로자예요. 그리고 작업 중 발생하는 모든 질병을 말한다. 모든이 아니죠. 그래서 직업병은 그 유해 인자에 관련된 병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 병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특정 직업. 그래서 특정 직업에 나타나는 직업병이 많이 정해져 있죠. 자, 장시간 컴퓨터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건강 장애로서 목이나 어깨의 결림, 눈의 피로, 정신신경계 증상을 동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키워드는 장시간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답은 VT 증후군, 비디오 디스플레이 터미널. 자, 그래서 답은 5번이겠죠. 자, 1번 자만병은 뭐죠? 압력차에 의한 거죠. 감압에 의한. 그래서 잠수병이라고 하고 우리 해녀라든가 잠수부한테 그리고 터널 공사, 가교 공사할 때 나타나는 직업병이죠. 자, 2번 항공병은 고도가 높아지면서 산소가 떨어질 때 나타나는 항공병. 그리고 비행기 항공이라든가 고도와 관련되어 있는 거죠. 3번 침폐증이 있습니다. 침폐증은 우리가 성면폐증하고 교폐증이 있죠. 그래서 우리 채석이라든가 광산에서 일하는 인부들이 이런 호흡기라든가 이런 분진이죠. 먼지에 의해서 나타나는 폐질환이 침폐증이 되겠습니다. 자, 소음성 난청은 소음, 아주 큰 소음이라든가 연마 작업이라든가 중공업 이런 조선소에서 일하는 분들이 나타날 수 있는 귀에 문제가 생기는 청력에 문제가 되는 질환이 소음성 난청이 되겠습니다. 답은 VDT 증후군. 30년간 인쇄소에서 근무했네요. 인쇄소 근무한 사람. 남자 빈혈하고 신경 중추 장애를 의심받았대요. 치은에 암자색이 나타났대요. 그리고 사지 말단에 힘이 없습니다. 사지 마비가 또 오고 있어요. 이로 중독 증상으로
무슨 원인이 있을까요? 인쇄소입니다. 빈혈, 신경중추장애, 치은의 암자색. 답은 1, 납이 되겠습니다. 자, 연이라고 하죠. 그래서 치은의 암자색이라다 연연이라고 하죠. 그래서 납에 대한 증상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수은 뭐였죠? 수은 미나마타가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미나마타. 자, 그 다음에 카드뮴 비중격 천공 기억나셔야 되고요. 크롬이 비중격 천공이죠. 카드뮴은 이따이따이병, 이따이따이. 그래서 너무 골연화증이 생기면서 나타났던 일본의 유명한 중금속 오염에 대한 중독에 대한 얘기였죠. 그리고 자, 해녀병입니다. 해녀병을 불리는 자만병의 유해 요인으로 옳은 것은 감압이죠. 천천히 감압을 해야 되는데 너무 급속히 저 수심이 깊은 곳에서 올라오다가 천천히 감압을 못해서 기압 차에 의해서 나타나는 질환이 자만병입니다. 대형마트 계산대입니다. 키워드 대형마트 계산대 어깨 통증 나타나고 있고요. 손가락 저림 상지에 문제가 생기고 있죠. 자, 이거는 위 질환은 무엇이냐? 답은 5번 경경환 증후군. 그죠? 안구 진단증은 뭐였죠? 낮은 조도, 낮은 조도에서 나타나죠. 그래서 이렇게 조도가 낮다는 거는 좀 침침하게 조명이 비춰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만병은 좀 전에 했고요. 레이노는 진동에 관련된 질환이겠죠. 자, 진동에 의한 직업병으로 옳은 것은 진동, 레이노 질환이겠죠. 그 다음 문제. 각 직업병과 그 발생 원인이 연결이 옳은 것은 자, 소음은 노이로제 우리 한 번씩 이제 좀 정리해 볼게요. 노이로제라고 했던 직업성 난청. 자, 그리고 침폐증, 기압은 침폐증이 아니죠. 조명 부종 아니죠. 낮은 조도에 나는 것은 바로 안구 진탄증이었고요. 진동이 레이노. 답은 4번입니다. 자, 고온은 열 중증이 있죠. 그래서 일사, 열사, 열 중증에 관련된 거고요. VDT는 컴퓨터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진동 레이노가 되겠습니다. 자, 산업피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산업피로입니다. 이게 국가고시에 나왔던 거고요. 자, 한번 맞춰볼게요. 비가역적인 생체 변화를 의미한다. 비가역적인가요? 아니죠. 다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가역적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영신적, 육체적 노동부와 관련이 없다가 아니고 관련이 있죠. 재발생 건수와 산업피로는 반비례한다가 아니고 비례합니다. 그래서 산업피로가 높아지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재해도 산재도 잘 나타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작업시간은 산업피로 발생과 관련이 없다. 아닙니다. 관련이 있겠죠. 그리고 적절한 휴식과 충분한 영양 섭취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답은 5번입니다. 산업피로는 충분히 쉬어주면 나아지는 질병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근로자 작업 환경의 유해인자 관리 방법 중 대치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대치 나왔습니다. 대치. 바꾼다, 변화한다, 바꿔준다. 대치. 가장 쉽다. 자, 발끝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전화. 자, 소음이 심한 작업장에서 귀마개 아니죠. 요거는 보호구 착용입니다. 가연성 물질 담긴 걸 유리병에서 철제로 바꾼다. 3번. 자, 4번은 환기죠. 자, 그리고 5번은 방사선 동위원소 취급 시 원격 조정을 한다. 얘는 격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문제. 연마 작업을 하고 있어요. 실제 연마 작업은 이런 작업입니다. 상당히 소음이 심하겠죠. 그래서 직업성
뭐가 있어요? 난청이었어요. 귀가 힘들답니다. 이때 착용해야 되는 개인 보호구는 무엇입니까? 답은 귀마개. 정답 귀마개가 되겠습니다. 이상 산업보건 간호 문제풀이를 마치겠습니다.